크리스티 제네바의 수석 감정사로 2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희귀 시계들을 만져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봄 시즌 경매의 메인 피스는 특별했습니다. 1946년 제작된 바쉐론 콘스탄틴의 투르비옹 미니 리피터, 현존하는 단 2개의 시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계의 특별함은 단순히 희소성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전후 혼란기에 제작된 이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18K 로즈골드 케이스에 투르비옹과 미니 리피터를 결합한 무브먼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추정가는 250만에서 300만 스위스 프랑으로 책정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이 시계의 가치를 설명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매 8주 전, 정기적인 상태 점검 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무브먼트의 핵심 부품인 이스케이프먼트 휠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고 시계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계 전문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스케이프먼트 휠의 축이 휘어 있어 다른 부품들에도 연쇄적인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순간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전 세계 컬렉터들에게 이 시계의 출품 소식이 알려진 상태였고 여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매를 취소한다면 크리스티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리는 불가능한가요? 경영진의 질문에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46년 제작된 무브먼트입니다. 대부분의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런 복잡한 기계식 무브먼트는 현대의 수리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책임자로서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에 연락을 취했고 유럽 전역의 워치메이커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경매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 시계의 상세한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946년 제작 당시의 문서들, 이전 소유자들의 이력, 그리고 78년간의 정비 기록들까지. 이 모든 역사가 담긴 시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 시계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계 제작 기술이 만들어낸 예술품이자 시대의 증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시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만 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를 방문한 날, 제네바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계 제조사라면 분명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1946년 투르비옹 미니 리피터. 수석 워치메이커는 시계를 받아들자마자 경외감이 담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직후에 제작된 걸작이죠. 당시 우리 공방의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무브먼트의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당시 사용된 부품들의 설계도면조차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케이프먼트의 손상 정도가.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네바의 유명한 빈티지 시계 전문가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그는 불가능이 없는 수리로 유명한 장인이었죠.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시계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손상이라면 새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원래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계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취리히, 파리, 런던,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유명 워치메이커들을 만났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는 수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또 어떤 이는 현대의 기술로는 1940년대의 정밀도를 재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런던의 마지막 워치메이커를 만나고 나오는 길, 우연히 영국 시계학회의 한 회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관심 깊게 듣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한 장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계학회 최고 등급 회원이죠.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리를 여러 번 해냈습니다. 특히 빈티지 시계 복원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장인들도 포기한 시계를 아시아의 장인이 수리할 수 있다니.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한국 장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40년 경력, 영국 시계학회 최고 등급 자격, 수많은 빈티지 시계 복원 성공 사례.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크리스티의 명성이 걸린 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습니까? 마침내 승인이 났고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시계를 특수 제작된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시계의 운명을 건 모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의 낡은 상가 건물 3층. 처음 방문한 그의 작업실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호화로운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정돈된 도구들과 벽면에 걸린 인증서들이 이곳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제가 가져온 시계를 받아들자마자 그 역사부터 물었습니다. 1946년 바쇠론 콘스탄틴의 투르비옹 미닌 리피터군요. 전쟁 직후 제작된 이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한 작품이니까요.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시계를 살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정밀 장비 대신 수십 년간 시계와 함께한 장인의 눈과 손끝으로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이스케이프먼트의 손상이 심각하지만 복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주는 걸릴 것 같네요. 그의 말에는 과장된 자신감이나 허황된 약속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하신가요?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시계 제작의 역사이자 예술품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작업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무브먼트의 완전 분해와 세척, 손상된 부품의 정밀 검사, 필요한 부품의 수작업 제작, 그리고 전체적인 타이밍 조정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작업 일지를 작성하고 사진으로 기록할 겁니다. 각 단계마다 귀하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작업실 한켠에는 그가 지금까지 복원한 시계들의 기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케이스에는 상세한 수리 내역과 사진이 담겨 있었고 모두 성공적으로 복원된 사례들이었습니다. 시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각각의 시계가 가진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진정성과 자신감,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워치메이커와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4주 후, 이 역사적인 시계가 과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모든 것은 그 장인의 손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매주 서울에서 전송되는 작업 일지는 마치 시계를 살리는 의사의 진료 기록 같았습니다. 장인은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실을 지켰고 각 단계마다 상세한 사진과 설명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수리 과정이 아닌
시계와 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완전 분해와 세척에 할애되었습니다. 78년 동안 축적된 미세한 마모와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후 모든 작업의 기초가 됩니다. 그의 설명처럼 각 부품은 마치 고고학 유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세척되었습니다. 특히 투르비온 케이지 주변의 미세한 먼지 입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은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무브먼트의 각 부품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장인은 분해한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검수하며 미세한 마모나 손상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관은 현대 정밀 측정 장비보다도 정확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주 손상된 이스케이프먼트의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1940년대의 이스케이프먼트는 현대의 것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작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인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옛 기술 문서들을 참고하며 당시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도구 사용이었습니다. 현대 정밀 기계 대신 오랜 시간 사용해온 수공구들로 미세한 조정을 해나갔습니다. 각 도구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끌은 30년 전부터 제가 사용해온 것인데 마치 제 손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세 번째 주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원된 이스케이프먼트를 기존 무브먼트와 결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0.01mm의 오차도 전체 시계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부품 간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장인은 때로는 하루 종일 한 부품만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니 리피터의 해머와 공을 조정하는 과정은 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시계의 소리는 그 영혼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것을 넘어 음악이 되어야 하죠. 그는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치며 완벽한 음색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주는 전체적인 타이밍 조정에 집중되었습니다. 장인은 시계를 다양한 각도와 온도에서 테스트하며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72시간의 연속 작동 테스트는 시계의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시계가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가 보내온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동영상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브먼트의 모습이 보였고 미니 리피터의 맑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78년 전 제네바의 워치메이커가 이 시계에 불어넣었던 생명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4주간의 여정은 단순한 시계 수리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을 부활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장인은 시계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완벽한 기능 복원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작업은 현대 기술과 전통 장인 정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크리스티 제네바 경매장. 이 역사적인 시계가 출품된 날의 긴장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50만 스위스 프랑의 시작가에도 불구하고 경매장은 이미 세계 각국의 컬렉터들로 가득 찼습니다. 1946년 바쉐론 콘스탄틴 투르비옹 미니 리피터. 현존하는 두 개의 시계 중 하나입니다. 경매사의 소개가 시작되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최근 완벽한 복원을 거쳐 모든 기능이 원래의 상태로 되살아났습니다. 미니 리피터의 맑은 울림이 경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78년 전의 소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투르비옹의 움직임 또한 완벽했습니다. 마치 시계가 방금 제작된 것처럼 정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입찰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300만을 넘어 320만, 그리고 마침내 335만 스위스 프랑의 낙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추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낙찰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이 시계의 복원을 맡은 한국 장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는 시계의 가치보다도 복원의 완성도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매 후 시계업계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유럽의 유명 시계 전문지들은 이번 복원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동양의 장인 정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바쉐론 콘스탄틴의 수석 워치메이커는 우리도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한국의 장인은 여전히 그의 작은 공방에서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경매 소식을 전하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계가 제자리를 찾아 기쁩니다. 이제 다른 시계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의 작업대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각각의 시계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그의 소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저는 시계를 살리는 의사일 뿐입니다. 화려한 수술실보다는 제가 편한 이곳이 좋습니다. 이제 크리스티에서는 복원이 필요한 빈티지 시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서울의 그 작은 공방을 떠올립니다. 시계의 가치는 그 역사와 함께 숨쉬는 것이며 그 숨결을 이해하는 장인의 손길이 있어야 진정한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그의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시계와 대화하는 그를 보며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계의 가치는 금액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을 이해하는 장인의 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그의 작업대 위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시계가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